오늘은 여러분이 투자를 하면서 고민하시게 되는 거의 한 50% 정도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것부터 고민하시고 시작하신다면 얼마나 많은 고민과 돈과 또 시간을 아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맞춰진 최고의 전략이, 투자 전략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예컨대 제가 창업을 하기 이전에 누군가 찾아와서 저에게 자문을 부탁했다면 몇 가지 질문을 던졌을 것 같아요. 그런 대화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적절한 최고의 전략을 뽑아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투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많은 무기들이 존재하고 또 투자 상품도 존재하고 투자 전략도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자기에게 맞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찾지 못하고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흔히들 아시는 기술적 분석,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 가치 투자 또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추세 추종 이런 다양한 투자 전략부터 개별 상품군들까지 그걸 한 사람에게 맞춰서 정해진 기간에 맞춰서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범 답안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투자 방법이라는 게 생각만큼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만 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마 오늘 제가 드리는 설명을 한번 들으시고 나서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게 그렇게 복잡하게 느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문제는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해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만 자기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또 손실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행태제목이나 심리에 기반한 첨단 투자 이론들을 살펴보면은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제 아무리 재갈공명이 온다 하더라도 모두에게 맞는 필승법이란 것을 제시할 수는 없어요. 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이냐, 제약 조건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토대로 그 사람에게 맞는 무언가를 전달할 수 있겠죠. 자, 오늘도 주린이들이 투자 실력을 대폭 늘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장치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한 한 가지 답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증권사 트레이더 출신으로서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주 우수한 투자의 나침판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는 두물머리의 천영록 대표입니다. 주린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관념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최근에 내가 새로 배우는 어떤 관념이 있는데 그걸 나에게 적용해도 되는지, 예컨대 지금 조정이 온다는데 그럼 나도 다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손절을 잘해야 된다는데 나 역시도 손절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나한테도 맞는 이야기인가 하는 궁금증이 가장 크실 것 같아요. 마치 전문가마다 하는 이야기가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투자를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정확히 답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나 어떤 투자 방법론을 딱 접했을 때 머리가 아프고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이유는 지금 내가 뭘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계획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흔한 답을 생각해 보면요. 무조건 수익 많이 내려고 하는 거죠.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해야 될 것만 같아서, 요새 시장이 워낙 좋다고 하니까, 돈이 좀 남아 돌아서, 혹은 부동산을 못 사서, 이런 사정들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과 목표는 좀 다릅니다. 제가 들어본 조금 더 세련된 답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혹은 10억 벌고 싶어서 노후가 걱정돼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우리는 막연하게라도 지금 당장 투자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피부로 알고 있는 거죠. 투자라는 것은 오늘이 내가 미래의 나에게, 내일의 나에게 던지는 선물이니까요. 그걸 반드시 오늘이라도 시작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는 것은 마치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나가는 아무 버스를 잡은 것과 좀 비슷해요. 버스에 타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주위 사람들이 계속 똑같은 질문을 던진 거죠. 목적지가 어디신데요? 그때 달라요. 이런 답만 계속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목표, 이 목적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 동기부여처럼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더 꿈을 꾸게 되고 습관이 바뀌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줄 아실 텐데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동기부여는 충분하잖아요. 그죠?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그 다음 모든 계획, 그 다음 모든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규정이 된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목표 설정이란 거는 아주 정확한 방향성 설정이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전략을 사용할지, 해야 될 일은 무엇일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무엇일지, 내가 얼마나 노력해야 될지, 시간을 투입해야 될지, 자원을 투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 이런 구체적인 전략과 시행 방법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떤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야 될지 또는 어떤 책들을 읽어야 될지 그런 것들이 다 규정이 됩니다.
모두 목표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목표에 따라서 가야 될 길이 너무너무 달라져요. 그렇다면 아무런 목표가 없이 그저 한 번쯤 실험 삼아 투자를 해보는 것도 그렇게 큰 잘못이냐?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뭐 어떻게든 되지 않겠어? 그렇게 순진하게 접근하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건 솔직히 말해서 요행이죠. 하물며 우리가 요리를 배울 때도 내가 요리를 해서 내 가족에게 맛있는 밥 한 끼를 차리고 싶냐, 아니면 요리사가 되고 싶냐, 요리로 유학을 가고 싶냐, 아니면 요리를 배워서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의 맛을 좀 더 이해하고 싶냐 등에 따라서 등록해야 되는 요리 학원이 바뀝니다. 투자는 당연히 더 심하겠죠. 자, 그럼 목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목표마다 전략은 어떻게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를 좀 드리자면 다음 영상들에는 각각의 목표에 따라서 어떤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점차 말씀드릴 테니까 그 전에 여러분 개개인의 목표를 좀 설정해 두시길 바랍니다. 목표란 것은 사실 굉장히 거대하고 허황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솔직하면 돼요. 사심이 담겨 있으면 괜찮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대부분의 주린이에게 해당할 수 있는 목표라는 것은 예컨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딱 3개월 동안 투자를 경험하면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투자가 나에게 맞는지 한번 느껴보겠다. 딱 요 정도면 좋아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원하는 목표가 아주 정확하고 무언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목표잖아요. 그죠? 비유를 하자면 빠른 시일 안에 관광버스를 타고 한번 둘러보겠다. 이 정도의 목표인 거죠. 이런 목표라면 그에 맞는 전략들도 모두 같이 바뀌게 되겠죠. 예컨대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거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무리해서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관광버스니까. 자기가 가진 최소한의 돈으로 딱 자극이 될 정도, 딱 경험치가 쌓일 정도의 돈으로만 투자를 해보고 지나친 욕심은 버리는 거예요. 특정한 투자 방법을 배워서 굉장히 깊게 파봐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것저것 다 실험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너무 많은 돈을 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딱 요 정도 목표를 가지고 투자를 시작했어요. 이뤄도 된다. 큰 돈을 벌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자. 욕심 부리지 말자. 대신에 공부가 가장 많이 되는 방식으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자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이 잃었지만 공부는 정말 많이 됐어요. 그 공부를 통해서 나중에 전문 투자자가 될 수 있었죠. 그게 그 공부의 목표였었고요. 제 목표를 달성한 거잖아요. 그때 큰 돈을 벌 욕심으로 아무렇게나 투자를 했다면 사실 배우는 건 하나도 없고 수익률이 낮건 안 낮건 막 스릴만 즐기다가 허송세월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 첫 시도에 투자로 대성하지 못할 거라는 100%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마도 배우는데 몇 년의 세월이 걸리겠지. 그걸 어떻게 단축시킬까를 목표로 정했었고요. 제가 잃게 되는 돈도 다 학습비라고 생각을 했고, 어쨌거나 시장에 대해서 더 알게 된다면 제 커리어로 연결될 수 있을 테니까 그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때 제가 그런 설정을 했던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자, 또 다른 분들은,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어떤 목표가 좋냐면요, 평생 투자를 지속하면서 자산을 계속 늘려나가겠다 라는 목표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평생 동안 나의 저축액을, 나의 유휴자금을 30년간, 50년간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투자가 나의 일상이 되게 하겠다. 특히 회사를 다니면서 취미를 즐기면서 약간 남는 시간을 투자해서 나의 퇴직연금이라거나 연금저축을 충분히 굴려나가면서 경제적 자유에 조금 빠르게 도달하겠다. 이런 목표는 가장 중요한 게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30년, 50년간 투자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게 가장 큰 리스크죠. 그 리스크를 줄이려면 너무 어려운 투자나 변동성이 너무 커서 중간에 너무 무서운 그런 투자들을 피해야 되겠죠. 손실이 커지면 인간인지라 중간에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손실 회피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피하는 계획에 아주 집중을 해야 됩니다. 평생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잡주에 전 재산을 넣어가지고 막 요행을 바라겠다? 잘못된 거죠. 99%의 확률로 평생 투자를 못하게 되잖아요. 만약 30년간 자기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트렌드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잡주에 투자하고 있으면 그 트렌드들을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괜히 집 살 기회, 행복하게 은퇴할 수 있는 기회,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 모두 놓치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자면 무조건 버틸 수 있는 투자, 승차감이 우수한 투자,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안전한 투자인 자산 배분 같은 것도 좋고, 혹은 내가 앞으로 저축해서 돈을 넣는 그 현금 흐름을 정확히 계산하는 자산 배분, 그런 것들을 대리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으셔도 될 것 같고, 혹은 요새는 인공지능 자산관리 서비스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어쨌건 목표는 분명해야 된다. 아주 길게 보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장애물을 치우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목표들도 많아요. 뭐 저처럼 전문 투자자가 되겠다는 것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목표이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지금 자산을 한 2배로 늘려보겠다 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은행이 워낙 저금리의 이자를 주고 있으니까 그것보다 좀 높은 투자를 해야겠는데 그런 투자에 좀 익숙해지자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취미 삼아 장난으로 투자할 거리가 필요하다 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기만 하면 돼요. 이 중 어떤 목표가 더 좋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건 정말 여러분 개개인을 어느 쪽이 더 행복하게 해주는 목표이냐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대신해 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지고 결정해야 되는 사안 같습니다. 다만 목표에 따라서 그 달성 가능성이 완전히 바뀌게 되겠죠. 그 얘기인즉슨 어떤 목표를 정했으면 다른 목표를 희생하거나 포기하게 될 가능성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투자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왜 투자를 해야 되고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아주 명료하게 규정해 놓고 그걸 프린트해 두셔도 좋고 글로 써 두셔도 좋아요. 그리고 그걸 뽑아서 벽에 붙여두는 거죠. 여러분이 눈이 잘 보이는 곳에. 목표 중에는 또 굉장히 허황된 목표들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컨대 뭐 100억 벌겠다, 1000억 벌겠다, 1조 벌겠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좋아요. 100억 벌겠다 이런 게 분명한 목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0억을 벌고 싶다면 그것을 달성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실행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다른 것들은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자산 배분을 할 때가 아니죠. 지금 연금저축에서 100억 벌 수가 없어요. 가능성 0%입니다. 이게 꿈이신 분들은 당장 실행 계획을 진짜 고수들이 책 100권을 최대한 빨리 읽겠다. 이런 목표가 어쩌면 100억을 버는데 가장 빨리 다가설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일 수 있어요. HTS 켜놓고 뭐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면서 막 아무렇게나 유행을 바라면서 투자하는 게 우연히 한 1억 정도는 벌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하겠지만 100억을 벌 가능성은 0%, 제로로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읽고 배워야죠. 그죠? 그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단 1%라도 가장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목표가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면요. 마음을 딱 잡고 단타에 집중을 한다거나 뭐 하루 종일 나오는 공시랑 공신 다 읽고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같은 것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을 한번 다 살펴보시면서 정말 남들과 다른 코어 지식을 익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인 거죠. 일주일에 최소한 한 50시간씩 투자 공부를 하면서 한 3년 정도 내 인생을 갈아 넣을 이런 각오들을 해야 현실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평생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면 좀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단타를 할 필요도 없고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30년간 50년간 투자를 하실 분들은 단기 조정 장세도 수십 번을 겪게 될 것이고 어마어마한 경기 불황도 여러 번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또 이런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단기 조정을 되게 세련되게 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 단기 조정이 안 왔다가 대세 상승장이 지속되면은 만약에 내가 주식을 다 매도해 버렸으면은 앞으로 재진입할 기회가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그러다가 투자를 포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목표를 상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승장이 지속되는 것을 놓치는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런 걸 더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히려 단기 조정을 일상이라고 생각하고 단기 조정이 올 준비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죠. 단기 조정이 올 때마다 더 투입할 수 있는 어떤 현금을 마련해 둔다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저축 계획을 내가 단기 조정이건 아주 큰 손실이건 내가 돈을 꾸준히 집어넣겠다. 30년 동안 첫 10년은 계속 저축을 늘리는 구간이니까 절대로 겁먹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의 준비를 정확하게 해두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레버리지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중간에 마이너스 50% 정도의 장이 왔을 때 레버리지를 쓰고 있으면 내 전 재산이 다 사라질 것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중간에 너무 겁이 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백기투항 해버릴 텐데 그러면 역시 모든 목표가 끝나버린 거예요. 시장이 10년에 한 번씩 마이너스 60% 정도의 손실이 나더라도 무조건 버틸 수 있게 나의 계획을 짜두는 게 훨씬 중요한 전략이 되겠죠. 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평생 저축하고 벌어둔 돈을 이미 다 자산으로 치환해둔 분들이 계세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겠죠. 그분들 중에도 앞으로 이 돈을 뺏어 쓰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고 그대로 유지시켜 놓고 다른 데서 수익이 발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경우에 따라서 써야 되는 전략은 굉장히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돈을 뺏어 쓰셔야 되는 분들은 내가 이걸로 생활비를 써야 되는데 갑자기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진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생활비가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을 항상 좀 고민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 돈은 절대 건드릴 필요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장이 하락했을 때 오히려 현금을 좀 더 넣을 수 있게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만들어 두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하락은 3년에서 5년 후에는 대부분 다 반등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5년 정도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찬스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반면에 자산이 없고 수익만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다른 전략적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좋게 보면 앞으로 적립식으로 20, 30년간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시장이 많이 오르건 많이 빠지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축을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런 분들 중에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초기에 막 이유 없이 단타를 치다가 지쳐가지고 투자를 포기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은 1,000만 원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10년 후가 되면 어쨌든 5천만 원 1억이 넘어갈 거잖아요. 우리가 불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저축해서 넣는 돈이 상당히 의미 있는 비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은 좋은 습관을 들이고 꾸준히 투자를 하면서 즐겁게 생활하는데, 그래서 미래를 계획하는데 더 큰 목표들을 가다듬어 가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저축은 안 하면서 지금 가진 1,000만 원으로 어떻게든 1억을 만들어내겠다 하시다가 10년이 금방 흘러가 버린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본인들이 생각과는 다르게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제대로 된 투자를 배우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커리어를 잘 관리하신 것도 아니어서 투자하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수입은 그다지 늘지 않았고 저축액도 남지 않았고, 이런 경우가 이 목표의 실패의 경우겠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점은 아주 오랫동안 돈을 계속 입금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계속 배워나갈 수 있다는 점, 아주 기나긴 시장들을 보면서 시장을 깨달아갈 수 있다는 이런 시간적 요소라는 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자기 어떤 경쟁력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를 좀 찾기 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단기 투자를 하실 분들은 다른 기법들을 배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수익이 대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가치 투자일 수도 있고, 혹은 10년간, 20년간에 걸쳐 이뤄지는 메가 트렌드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어마어마한 메가 트렌드 5개에서 10개 정도가 세상을 완전히 바꿔둘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년간 투자를 하실 거라면 이 메가 트렌드 중에 한두 개, 두세 개 정도는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어야겠죠. 10년간 10배가 가는 이런 트렌드들을 어떻게든 내가 포지션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투자로는 10년간 한 누적으로 100% 이상의 수익을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크게 봤을 때 메가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여러분들이 피부로 많이 느끼고 계신 그런 트렌드에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위험 관리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특히 지식 근로자들에게는 가장 쉬운 접근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앞으로 영상으로 많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의 숙제는 여러분들의 목표를 정확하게 솔직하게 적어서 벽에 붙여놓고 오랫동안 쳐다보는 거예요. 저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가 정확하게 결정해 보는 거죠. 눈에 보이는 데 목표가 적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목표가 분명하면 달성할 방법들을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시간도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좋은 투자자의 기본 자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에 비해서 기법이나 시황 같은 거는 정말 그 차후의 문제입니다. 목표가 두루뭉실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강연도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다 카더라 수준의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한 번쯤 목표를 생각해 보시고, 허황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목표를 솔직하게 적어 보시고 괜찮으시면 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 목표를 읽어보고 저도 제 의견을 한 번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투자를 응원드립니다. 또 봐요. Please remember what I said about magic. Remember